매력의 비밀, 우리는 왜 끌리는가? 당신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분명히 외모나 조건이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 말이에요. 주변에서 누군가 대체 왜 그 사람이 좋아? 라고 물었을 때 정확히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던 기억. 이런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매력의 공식이 숨어 있는 신호입니다.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스펙 같은 표면적인 요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행동, 태도, 그리고 작은 몸짓 속에서 감지하는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이 특별함은 종종 사회적 통념을 깨고 우리가 매력을 정의하는 기준을 새롭게 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특정 순간에 강렬히 끌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연애 팁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가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빠져드는지를 심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감각적인 관점에서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사랑과 매력의 법칙을 재정의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매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호감이 생겼던 기억이요. 매너라는 건 그저 형식적인 예의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만드는 숨은 열쇠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매너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매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매너를 단순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매너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행동을 보고 와, 멋있다 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너는 단순히 좋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너는 그 사람의 가치관, 성장 배경,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매너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너는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예요. 사람들은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그 첫인상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바로 매너입니다. 외모나 말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매너는 첫인상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볼게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나보다 먼저 도착해서 음료를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길 많이 막혔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상대가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훨씬 좋아지겠죠? 반대로 매너 없는 행동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서 상대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대화 중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결국 매너는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정한 매너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너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매너는 계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길에서 낯선 사람이 무거운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매너예요. 특히 연애에서 이런 매너는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이런 매너는 상대방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줄 수 있답니다. 매너가 매력을 만든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매너? 그거 다 형식적이고 지겨운 거 아니에요? 라고요? 그런데요, 여성들은 매너가 단순히 좋은 행동 이상으로 그 사람의 성향, 인품, 그리고 배려심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단순히 외모나 경제력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특히 진심이 담긴 작은 매너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어요. 매너가 관계의 시작을 여는 열쇠라면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요소인 스킨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킨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달콤한 연인의 손길? 아니면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어떤 순간? 사실 스킨십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 심리적인 방어와 개방의 경계를 다루는 굉장히 섬세한 도구예요. 스킨십은 심리적 방어벽을 깨는 열쇠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즉, 남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심리적 공간이죠. 그런데 스킨십은 그 경계를 넘어서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는다거나 손끝이 살짝 스친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호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은 단순히 접촉에서 끝나지 않고 심리적인 친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요. 그렇지만 스킨십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에요. 잘못된 타이밍이나 맥락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하려면 상대방의 신호와 분위기를 잘 읽어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가? 를 판단하지 못하면 스킨십이 관계를 망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답니다. 스킨십의 효과는 관계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스킨십이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특히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친밀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손을 잡으려 한다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침범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이미 서로 충분히 친해지고 마음을 나눈 상태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들어간다면 그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열게 만들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스킨십은 단순히 설렘을 넘어서 상대방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불안한 상황에서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적절한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킨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방식이에요. 우선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상대방의 반응을 섬세하게 읽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 중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 가벼운 터치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표현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방식도 중요해요. 너무 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손등이 살짝 닿는 정도의 은근한 스킨십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접촉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스킨십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의도적으로 보이는 스킨십은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웃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가볍게 손끝이 닿는 정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가 편안해 보이고 대화에 몰입해 있다면 스킨십을 시도할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긴장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잠시 기다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함께 영화를 볼 때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에 가볍게 손을 잡아주거나
추운 날에 옷깃을 가볍게 정리해주는 행도 스킨십의 일종이에요. 이런 상황들은 부담 없이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킨십은 감정을 키우는 촉매제예요. 결국 스킨십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매개체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킨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억지스럽거나 계산된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앞서 우리는 매너와 스킨십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매너와 스킨십조차도 미소라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완벽하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소가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소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예요. 첫인상이 중요한 건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소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거절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곤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보며 밝게 미소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특히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성들의 미소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의 미소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의 미소는 드물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눈을 맞추며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본다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여유와 자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미소는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예요. 미소는 단순히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미소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과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짓는 미소는 금방 들키고 진심이 담긴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으로 웃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미소를 짓는 동시에 눈빛까지 함께 따뜻하다면 그건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여러분, 미소는 대화를 시작하는데도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는 것보다 살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미소는 외모를 초월한 매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첫눈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와,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느낀 적이요. 그 이유는 바로 미소가 상대방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연애를 시작할 때 미소는 상대방의 콩깍지를 씌우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미소를 지을 때 상대방의 뇌에 긍정적인 기억과 이미지를 심어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외모나 조건과 상관없이 밝게 미소 짓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평소에 유머가 부족하거나 말을 잘 못해서 상대방과 어색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고 느끼신다면 미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미소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 흔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소는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돼요.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요. 웃는 얼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즐겁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게다가 미소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밝게 웃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답니다. 결론, 미소로 시작하는 매력 만들기. 여러분, 이제 미소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미소는 외모나 조건 같은 표면적인 요소를 초월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매력은 몇 배로 커질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미소와 더불어 우리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사회적 통념을 깨는 새로운 연애의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 속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화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의 환상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애관, 나아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공주 신드롬은 왜 생겨났을까?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주 신드롬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어린 시절부터 동화 속 주인공이 되길 꿈꾸며 이상적인 연애와 관계를 상상하는 심리적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같은 이야기에서 공주는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결국 멋진 왕자가 등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죠.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언젠가 나도 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왕자를 만날 거야 라는 기대가 생기게 돼요. 물론 이런 동화적 판타지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설렘을 안겨주지만 문제는 이 환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연애관에 남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특히 여성의 경우 어릴 때 형성된 이상주의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답니다. 공주 신드롬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헌신, 보호받는 느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런 동화적 로망을 바탕으로 관계를 꿈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신드롬은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상대방이 나를 공주처럼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무게를 느끼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건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남성들은 종종 자신이 여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그녀를 위해 뭔가 더 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공주 신드롬은 남녀 모두에게 관계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주 신드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신드롬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낭만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낭만적인 기대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순간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현실에서 절대 충족될 수 없는 환상을 추구할 때 생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자 라는 자세로 관계를 바라보면 낭만을 현실에 맞게 조율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의 연애는 동화 속 이야기와는 많이 달라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찾아줄 왕자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유리구두를 신고 나설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동화적 환상을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로만 두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기부여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공주와 같은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신드롬을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상대방이 나를 공주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보세요. 모든 걸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을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한쪽이 리드하는 대신 서로 교차적으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관계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나만의 서사를 쓰기. 동화 속 공주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써보세요. 상대방은 그 서사에 함께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거죠. 공주 신드롬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동화를 다시 써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하는 공주가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왜 여전히 외모의 매력을 의존할까요? 오늘은 외모 중심적 사고를 넘어 진정한 매력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외모에 집착하는 연애관의 문제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외모는 첫인상에 불과해.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외모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매력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어요. 소개팅을 할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뭔가요? 얼굴은 어때요? 이런 질문은 외모 중심적인 연애관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모에 대한 집착은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요. 상대의 진정한 성격이나 가치관을 보기 전에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호불호를 정하는 거죠. 게다가 외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외모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내면적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모를 넘어서 내면의 매력을 보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력의 정의를 바꿔야 해요. 우리가 매력을 정의할 때 잘생겼다, 예쁘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편안하다, 대화가 잘 통한다, 신뢰가 간다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태도 변화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외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등을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정말 멋지다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면적 매력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내면적 매력은 상대방의 가치관, 배려심,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오죠. 이런 매력은 단순히 외모를 뛰어넘어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오래 사귈수록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는 행동, 혹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매력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내면의 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배려를 우선시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깊이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면의 매력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매력으로 이어지게 돼요. 경험을 통해 성장하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세요. 깊이 있는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예요. 여러분, 외모는 분명히 매력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죠. 그에 반해 내면적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외모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면적 매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데 더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자신감 있게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매너, 스킨십, 미소, 공주, 신드롬, 그리고 내면적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너, 스킨십, 내면적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매력이란 순간의 불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감정의 연속성과 확장을 통해 매력을 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감정의 연속성은 관계의 뿌리를 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연애 초반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상대방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렘은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익숙함은 설렘의 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관계의 시작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설렘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설렘이 익숙함으로 변하는 과정은 관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연애 초기의 강렬한 감정은 첫 번째 불꽃이라면 감정의 연속성은 그 불꽃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은은한 불씨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의 감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관계가 지속될수록 감사의 표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가 더 좋았어요. 같은 말을 잊지 않는다면 감정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져요. 익숙한 일상을 깨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해본다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는 건 서로에게 새로운 감정을 선물하는 일이 될 거예요. 사랑은 상대의 성공과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데서도 깊어져요. 상대방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이런 지지와 응원은 관계의 감정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답니다. 감정의 확장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감정을 깊고 넓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해예요. 상대방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경험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줄 거예요. 꾸준한 소통은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단순히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려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신뢰는 관계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에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힘이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공감해보세요. 공감은 서로의 감정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랍니다. 매력은 단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에요. 여러분, 매력은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관계 초반의 불꽃에만 집중하지 말고 서로의 감정을 키우고 확장시키는 데 에너지를 써보세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관계는 더 빛나고 특별한 것으로 변할 거예요. 감정은 관계의 시작을 열고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 이제는 순간의 설렘을 넘어서 감정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연애를 시작해보세요. 매력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매력은 단순히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까?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매력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우리는 흔히 매력을 외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면의 태도와 노력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력은 자연스럽게 빛나게 돼요. 매력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자라고 확장되는 힘이니까요.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매력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더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매력을 발견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의 이야기. 매력은 혼자 빛나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예요. 누군가와 진솔한 관계를 쌓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매너, 공감, 감정의 연속성 같은 작은 요소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관계는 더 빛나고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매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매력은 더 깊어지고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상대방을 위한 새로운 매력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